노동 판례 백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대법원 1993년 5월 14일. 선고 93-1893 판결.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중 개별근로관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동판례 백선에서도 취업규칙과 관련된 판례가 대여섯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취업규칙 관련 판례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그 취업규칙 관련 판례의 첫 번째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 공사와이는 급여 규정상의 퇴직금 조항에 따라 퇴직 당시 월봉급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왔는데 1981년 4월 1일에 월봉급액을 증액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 근속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었고 장기 근속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급여 규정 개정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으며 급여 규정 개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고 개정 이후부터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부 투자기관 경영 합리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정된 내용도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퇴직금이 유지되었고 10년 동안 근로자나 노조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아. 신의 직장 공기업. 가고 싶다 공기업. 퇴직 근로자 X는 이에 대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은 일부에게 불리하고 일부에게 유리함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X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부인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근로자 상호 간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들의 규모를 비교할 것 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급여 규정 개정은 무효이다. 3. 해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의와 법규정 및 해석. 첫 번째, 취업규칙 및 그 불이익 변경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을 말하며 명칭은 취업규칙, 급여 규정, 퇴직금 규정, 인사관리 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개별 규정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며 사규라고 통칭되기도 한다. 또한 고용 형태, 직종, 근로 형태, 직군, 직급, 근속년수, 근무 장소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도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근로자의 기득권 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 또는 강화된 복무 규정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엇이 불이익한 변경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근기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법규정 및 해석. 근기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 때는 근로자 집단,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 의사결정 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견 정취 결과는 사용자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의견 정취 의무는 취업규칙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취업규칙은 변경 당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임종률 교수의 책에 의하면
이는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다수의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근거로 근로자 보호의 정신, 기득권 보호의 원칙,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근로자 개인이 아닌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근거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등 여러 규범적 요청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동향. 첫 번째, 불이익 변경을 인정한 사례. 이 대상 판결은 불이익 변경이라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근로자 상호 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불이익 변경의 인적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들에서 반복되었고 전체 근로자를 동의 주체로 보는 판결의 선례가 되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또 다른 특정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교, 종합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퇴직금 지급률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를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전체적인 재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불이익 변경을 부인한 사례. 반면 회사가 보수 규정에서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에서는 그 수당을 제외시킨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퇴직금 액수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리한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평가. 대상 판결은 취업 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인적 기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례처럼 퇴직금 규정의 변경이 단기 근무 후 퇴직하려는 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장기 근속자에게는 불리한 사안, 즉 근로자 일부 유리, 일부 불이익 시에는 전체를 불이익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요구하는 판결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